경제신문을 읽어줘.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불황 먹고 오저로 NPL 시장 씁쓸한 호황. 은행들 NPL 매각 크게 늘어 1분기 6,784억, 1년 새 1.8배 증가. 올 전체로는 3조 원 늘어날 듯. 경기 침체, 금리 인상, 후폭풍. 기업 부동산 담보물 공매로 상호금융 PF 부실화 우려로. 올해 국내 NPL Non-Performing Loan 무수익 여신 시장이 지난해보다 2.6배가량 커진 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이후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동산 담보물이 공매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자금줄이 막힌 상업, 공업용지 등도 줄줄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NPL 시장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부실 기업 수. 5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신한국민, 하나, 우리농협 등 국내 은행이 예약한 NPL 규모는 총 6,78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3,694억 원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국내 NPL 시장이 2012년 6조 5,3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3, 4조 원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했죠. 지난해 시장 규모는 2조 원을 밑돌았다. 올해 NPL 시장의 급성장이 점쳐지는 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부실 징후 기업은 185곳으로 집계됐다. 1년 새 25곳이 늘었다. 또 한국은행의 72개 건설사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 기업 비중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의 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NPL 시장의 몸집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후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초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회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전 단계인 브릿지론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사당역 인근에 추진되던 2,800억 원 규모의 22층짜리 주상복합 부지가 공매로 넘어갔다. 대출금리 급등과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세 사기 트라우마에 집값마저 뚝. 빌라 찾는 사람이 없다. 흔들리는 서민 주거시장. 1년 전 사업가던 화곡 신축 빌라 1억 낮춰내놔도 거래한대. 경매 매물은 급증, 낙찰률 급락. 전세값 5천만 원 낮춰도 안와. 실수요층 청년, 신혼부부도 외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빌라 신축 공사가 5곳 이상 동시에 진행될 정도로 붐이었는데 지금은 뚝 끊겼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인부동산 6일 찾은 서울 신림동 빌라촌 일대는 적막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이곳의 부동산 시기에는 전세 사기로 크게 흥력을 잃었던 지난해 겨울 그대로 멈춰 있는 듯 했다. 빌라 물건을 주로 취급하는 주변 중개업소는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의 대표적 서민 주거인 빌라는 올 들어 짓지도 팔지도 살지도 않는 주택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세 사기 낙인 효과로 주요 수요자인 저소득 서민과 청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도 빌라 시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빌라, 건축법상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월별 건축허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빌라는 건축비가 브랜드 아파트의 4분의 1도 되지 않고 공사기간도 4개월 안팎으로 짧다. 주거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사회 초년층, 청년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해온 이유다. 수도권에서 빌라에 사는 거주자 비율은 저소득층의 18.5%, 중소득층이 20% 정도다.
강남권 고가 빌라에 거주하는 고소득층은 11.2%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빌라 유형은 연면적 40에서 60제곱미터 다세대 주택이다. 전체 다세대 주택 81만 2,404가구 중 37.2%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 형태로는 2인 가구 비율이 높다.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 후 자녀 출생 전까지 첫 주거지로 빌라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방식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신축 빌라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매물은 3억원 선에서 호가가 형성돼 있다. 빌라 전세 시장의 세입자 발길도 굴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전세 사기 이슈에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 수요가 대폭 줄었다. 집주인은 기존 전세값보다 5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에도 새 세입자를 찾기 쉽지 않다. 빌라 가치 하락은 경매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주택거래 시장에서도 빌라는 찬밥 신세다. 김학렬 스마트 튜브 소장은 빌라는 서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서민 측의 대표적 대안주거라며 지금은 가격이 낮아진 아파트 매물에 밀려 수요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주식 살얼음팔 증시에 돈 몰리는 미국 채권 ETF S&P 500 나스닥 상승에도 1분기 주식형에서 28억불 순유출, 채권형 상품엔 437억불 순유입, 경기 침체, 은행발 신용위기 우려, 안정적인 국채 ETF에 자금 집중. 올해 1분기 미국 상장지수펀드 ETF 시장은 경기 침체와 은행발 신용위기를 우려한 위험 회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주식형 ETF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뺐다. 안전자산인 채권형 ETF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자금이 몰렸다. 스파이에서 1분기 자금 70억 달러 순유출. 4일 미국 증권거래소 배치글로벌 마켓과 ETF닷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 주식형 펀드 주식형 ETF에서 28억 5,500만원 달러가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7.46%, 나스닥 종합지수는 17.67% 상승했다. 주요 지수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투자자들은 주식형 ETF를 팔아치운 셈이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주식형 ETF에선 대부분 투자금이 빠져나갔다. 티커명 SPY로 알려진 SPDR S&P 500 ETF 트러스트에서는 70억 달러가 유출됐다. 모든 ETF 중에서 자금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다. 경기 상황과 맞지 않게 계속 오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올 1분기 미국 채권형 ETF에는 437억 5,6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채권 ETF들의 가격 메리트가 커진 것도 영향이 커졌다. iShares 7년에서 10년 트레저리 번드는 90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기 채권 같은 경우에 TLT 그거를 매입했습니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금리가 내리면은 특히 장기 같은 경우에는 듀어레이션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더 커질 수도 있고 금리가 내리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의 제약주의 시간이 왔다. 한미약품, 녹십자 강세. 최근에 2차전지가 엄청 잘 나가고 따라서 제약주, 바이오주도 살짝 따라가고 있어요. 코스피 299 헬스케어 2주간 5% 상승. 대형 제약주는 경기방어주. 코스피 2주주가 299가 200입니다. 대형 제약주는 경기방어주, NH투자증권 녹십자 추천. 유한양행 1분기 호실적 기대, 영업이익 137% 확증 전망. 올 들어 좀처럼 부진을 떨치지 못하던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대형 제약사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한미약품 열흘간 19% 상승.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5.56%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1.43% 웃돌았다. 한미약품의 상승률이 돋보였다. 대형 제약주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힌다.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요 둔화폭이 크지 않다. 박병구 NH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및 유럽의 은행 사태로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주로 다시 투자자들의 시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던 바이오 벤처주도 최근 일부 종목에서 호재가 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대형주 가운데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한미약품이 가동률이 낮은 플랜트에서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을 진행한다면 영업이익률을 짓누르던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하고 유가 연말 100불 간다. 오펙 플러스 잡혀가는 물가에 기름 부어. 국제유가 하루 8% 유급등, 유가 100달러 시대 신호, 골드만삭스 가격 전망치 높여, 미국 뾰족한 수 없어 강세 이어질 듯, 인플레와 전쟁 중인 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혼선줄 우려 커, 골드락스 기대하던 시장의 찬물. 감산을 발표를 했는데 사우디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사우디랑 지금 러시아랑 같이 뜻을 같이 해서 감산을 발표를 해서 유가 같은 경우에 80불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지 타산이 잘 안 맞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0불 이상, 80불 언저리까지 다시 올려놓기는 했는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감산 정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같이 동조를 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80불 이상 갈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유가 때문에 물가가 과연 불안정해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시장에서는 많습니다. 물론 물가가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급전직하로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모처럼 낙관론이 넘쳤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진정 기미가 보여서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한 주간 3% 상승세를 보였다. 일요일인 2일 전해진 오펙 플러스의 전격적인 감산 소식은 골드락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 공존하는 상태를 기대하는 시장 관계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연말까지 서부 텍사스 원유 WTI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WTI는 장중 8% 급등해 배럴당 81달러까지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 넘게 뛰며 장중 8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SVB 파산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달 중순께 급락세를 보였다. WTI는 66달러, 브렌트유는 72달러까지 떨어졌다. 주요 금융사는 앞다퉈 유가 전망을 사양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 밖의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감축이 1년가량 이어지면 유가는 배럴당 20에서 25달러 오른다고 분석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 대응할 미국의 정책 수단도 마땅치 않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5억 9,3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중 1억 8천만 배럴을 방출한 데 아직 보충하지 못했다. 미국 내 셰일가스 기업들을 압박해 증산하는 방안 역시 쉽지 않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글로벌 경기 전망도 다시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주까지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예상을 밑돌자 미국 중앙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 기대로 주가가 오르는 등 전망이 밝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우린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SVB 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딧 스위스는 대규모 부실이 발생해 UBS에 인수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엔 자산 7조 달러의 미국 증권회사 찰스 슈와브가 대규모 채권 손실로 휘청이며 위기감이 높아졌다. 글로벌 은행 줄줄이 무너지자 힘받는 비트코인 이제 사도 되나? 은행 이단 도산의 코인 가격 반등, 비트코인 최근 9개월 만에 최고치, 글로벌 증시와 탈동조화 주목, 인플레 해지 수단 의견도 나와, 신규 투자자 유입 없어 반론도, 최근 급등은 유동성 부족이 원인, 은행 위기와도 전혀 무관치 않아, 코인 산업 성장 속도 둔화될 수도. 비트코인이 글로벌 은행 위기를 계기로 갑자기 안전자산이라도 된 걸까? 미국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이 같은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제가 조금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안적 성격인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 유입이 제한적인 데다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랠리가 일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디지털 금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투자자 불신이 크고 규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다.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려면은 바닥 부분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경제 원리가 바닥을 다지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일단 상승이 돼야겠죠. 전세가 상승과 그 다음에 거래량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 은행 도산 이어지자 반등.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게이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달 24일 28,459달러로 작년 6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 대비 무려 66% 가까이 뛰었고 지난달 10일 이후 37% 급등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시중에 돈을 많이 풀렸는데 가장 믿을 수 있다니 일종의 분산 투자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금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서도 나스닥 지수에서 돈을 못 버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것들은 급락을 하고 있고, 플러그 파워나 유니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쌓이고 있죠. 최근에 GPT 때문에도 많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그런 업체는 큰 빅테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2에서 0.3으로 반전됐다. 암호화폐 로보어드바이저를 운영하는 업라이즈의 김두언 에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국면에서 전통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으로 리스크 분산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힘을 받고 있다. 은행 위기와는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요.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 역시 은행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고유 자금뿐만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넣어둬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시가총액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넣어둘 은행 계좌가 반드시 필요하다. 파산한 SVB에 준비금 30%를 넣어뒀던 서클이 대표적이다. 서클의 SVB에 물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때 1달러 패깅이 0.88달러 선까지 무너지기도 했다. 비트코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네. 장기 기간 투자자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업계의 벤처 캐피탈 투자 유치 규모도 1월까지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글로벌 코인 시장의 성장 속도 역시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